여러분,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황제와 제후국.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눈에 비친 조선이 사실은 그에게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였다는 아주 파격적인 시각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명나라 황제 주원장, 그리고 조선 태조 이성계.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황제와 제후국의 왕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관점을 한번 싹 바꿔보는 겁니다. 주원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과연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은 그저 순순히 고개 숙이는 조공국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대륙의 패권을 놓고 한판 붙어야 할 그런 잠재적인 경쟁자였을까요? 생각해보세요. 한 명은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 다른 한 명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와, 이 두 사람 모두 혼란의 시대를 자기 손으로 끝내고 새로운 왕조를 연 말 그대로 거인들이었죠. 이런 두 영웅이 하나의 대륙에서 딱 마주쳤을 때 과연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외교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이건 이미 거대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조공국이 아닌 경쟁자라는 관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키워드는 대륙사관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조선을 더 이상 한반도에 갇힌 작은 나라가 아니라 이 대륙의 주역 중 하나로 보는 그런 시각이에요. 이 렌즈를 끼고 보면 두 나라의 관계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보는 두 개의 시선이 딱 있죠.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과서에서 배운 바로 그 구도. 중심제국 명나라, 그리고 조공국 조선. 이거 뭐 익숙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이 대륙사관의 시선은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관점에서는 명과 조선을 대륙의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겨룬 라이벌 관계로 보고 있어요. 바로 이 문장이 대륙사관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단순한 외교 관계가 아니라 대륙의 유일한 천자 지위를 두고 격렬하게 충돌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이웃 나라끼리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 아래 황제는 오직 하나여야 한다는 그 자리를 둔 패권 다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했다는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천령위 설치라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때에는 1388년 주원장이 갑자기 선포를 합니다. 고려 땅인 천령 이북에 명나라 군사기지, 그러니까 천령위를 설치하겠다고요. 이걸 대륙사관의 눈으로 보면요, 이건 그냥 뭐 땅 좀 뺏으려는 국경 분쟁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고려가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걸 막으려는 아주 명백한 군사적 압박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성계의 요동정벌 계획, 그게 바로 이 압박에 대한 정면 돌파 시도였던 겁니다. 결국 이 천령위 설치 통보라는 건요, 사실상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 전쟁도 할 수 있어. 이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셈이죠. 맞습니다. 주원장의 진짜 목표는 바로 이거였어요. 앞으로 자기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조선을 이 대륙의 중심부에서 저 동쪽 변방으로 쫙 밀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주원장의 압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영토 문제만이 아니었죠. 이제 그는 조선의 심장부, 그러니까 왕조의 이름인 국호를 가지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1392년 이성계가 나라 이름을 조선과 화령 이 두 개 후보를 명나라에 보내면서 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예의를 갖춘 외교적인 행동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대륙사관은 여기서 주원장의 숨은 의도를 딱 읽어내는 거죠.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너희 나라 이름도 정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면서 조선이 명나라에 복종하는 나라라는 걸 아예 처음부터 못 박으려고 했던 겁니다. 심지어 외교 문서에 쓰인 글자 하나하나 트집 잡으면서 조선을 위협하기까지 했어요. 결국 이 모든 갈등의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주원장 입장에서는요, 이 넓은 대륙에 황제가 둘일 수는 없는 거예요. 천자국이 두 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위협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주원장이 펼쳤던 훨씬 더 큰 그림, 이른바 봉쇄 전략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가 어떻게 조선을 고립시키려고 했는지 말이죠. 주원장의 전략, 이게 진짜 치밀했어요. 천령의 설치는 국경 안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영토를 압박한 거고요.
국호 간섭은 이름을 하사한다는 명분으로 내가 위다라는 지배력을 과시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해금령. 이건 왜구를 막는다는 명분 뒤에 조선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해금령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명나라가 모든 민간 해상무역을 금지시킨 정책이에요. 그냥 바다의 문을 쾅 닫아버린 거죠.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왜구를 막겠다는 거였고요. 하지만 대륙사관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목표를 딱 짚어냅니다. 바로 조선이 바다를 통해서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였다는 거죠. 육지에서도 압박하고 바닷길까지 막아서 조선의 팽창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등장해요. 뭐냐면요. 조선을 그렇게까지 억누르려고 했던 주원장의 그 모든 행동들이 오히려 뒤집어 보면 조선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죠. 조선이 정말 그렇게 힘없는 조궁국이었다면 주원장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견제했을까요? 대륙사관은 이렇게 답합니다. 첫째, 이성계가 대륙을 위협할 만한 군사적 실력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래서 천령위라는 카드로 직접 도발을 걸었던 거고요. 셋째, 그는 자기와 대등한 세력이 공존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의 최종 목표는 조선을 명나라의 질서 안에 완벽하게 종속시키는 것,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은 하나의 놀라운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주원장의 대외 정책은 사실상 조선이 대륙국가였음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역사적 증거 중 하나다. 이 말은 즉, 주원장이 끊임없이 조선을 압박했다는 사실 자체가 거꾸로 조선이 그만큼 강력하고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쩌면 조선을 이 대륙의 변방으로 밀어내려고 했던 주원장의 그 집요한 정책들, 바로 그것이야말로 역설적이게도 대륙의 강자 조선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